김동찬입니다. 어쩐 일로 맨 마지막 순서에 적혀 있나 했는데 맨날 김씨라서 앞에 있어가지고 처음 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토론하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뭐 토론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와 내용 모두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절차를 보면요. 7월 1일 공개를 처음 하는 시점까지 논의 과정은 아쉬움은 남지만 여당 내부적으로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은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7월 1일 처음 입법안이 공개되었고요. 오늘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이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인 바로 다음 날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됐고 일주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개혁에 찬성하는 진영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은 7월 1일 이 법안을 공개한 이후로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고 사실상 논의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입법 절차를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보도 채널부터 도입하고 지상파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 선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법률 체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 사업자 적용 여부를 동시에 논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추후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송법 처리 이후에 지금 미디어 정보 조직 개편이라는 어려운 논의까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 채널에 먼저 이 법이 적용이 되고 부칙 3개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만약 이 법에 따라서 인사교체가 이루어져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심사에서 이런 차별적 규제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점검해서 입법 이후에도 문제의 소지 없이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도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개혁의 속도전을 벌인다고 얘기합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과거 논의를 살펴보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줄곧 미디어 법제 개편에 빠른 논의를 제기해 왔고요. 입법을 밀어온 건 오히려 국회였습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이라는 것은 쟁점을 최소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쟁점을 신속하게 논의해서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건너뛴 채 합의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를 속도감 있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인데요. 발제자와 현장 언론인들 이제 말씀 주시겠지만 저도 임명동의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반수 동의라는 특정한 방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보도 책임자 임명과 수행 평가에서 종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은 김희경 박사님 발제에서도 담겨 있듯이 각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형식의 내부 절차가 존재하고 있고요. 과거 논의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방통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임명동의제 의무조항 대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에서 보도 책임자 임명 시에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행 법에 비해서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민영방송사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면서 노사의 합의를 유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안으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방송사의 내적 자유라는 것이 김희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결국 노사의 합의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이웅기 의원께서도 방권특위를 운영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제도를 군데군데 손봐서 될 때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의 산업적 활력을 되찾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요. 이를 통해서 보도와 같은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사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체적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이 그리고 지역 방송이 공적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기반들을 충분히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이에 조응하는 제작 자율성 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논의의 방식이지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낡은 법을 그대로 두고 법적 의무를 하나 더 쌓는다고 해서 과연 지금 지상파 방송과 지역 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토론인데 다소 송구스럽긴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후속 논의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후속 논의마저 방송 3법 논의와 닮은 걸로 해서 또다시 폐쇄적인 논의를 거쳐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지는 말자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논의의 규모와 범위를 더 확대해서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지속가능한 방송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 수 있는 민주적인 입법 절차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로드맵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신속하게 개혁 성과를 낳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